아버님! 땅값보다 세금이 더 비싼 땅 저희엔 필요 없어요. 강만수가 평생의 노력으로 자식을 위해 마련한 땅을 아들, 며느리가 부정했습니다. 도윤아, 이 땅을 네가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 땅은 필요 없고 제가 시설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봐뒀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산 아버지를 아들, 며느리가 도움이 안 된다며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니? 내가 왜 요양원으로 가야 하니? 아들, 며느리가 외면한 땅이 어떤 값어치의 땅으로 변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새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이제 시작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큰 복이 갈 거예요. 강만수는 아침이면 누가 깨우지 않아도 눈이 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찬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루로 나와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75년 인생의 버릇이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부엌은 아직 어둠이 덜 걷혀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식탁이 노랗게 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아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땅 문서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들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하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시골 산자락 땅. 그 시절엔 막릴판에서 벽돌을 나르다 손에 피가 맺혀도 이 봉투 하나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만수의 손가락이 봉투 모서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주 꺼내 보았다는 뜻이었죠. 아침 일찍 아들 강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식탁 옆을 지나쳤습니다. 만수가 봉투를 슬그머니 내밀었어요. 도연아, 이 땅 말이다. 슬슬 내 이름으로 넘겨줄까 싶어서. 아들은 넥타이를 고쳐 매다 말고 봉투를 한번 흘깃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걸었습니다. 나중에요, 바빠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만수는 내밀었던 손을 천천히 거두어 들였습니다. 봉투를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한번 손끝으로 꾹 눌렀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어요. 며느리 최유진이 안방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복도가 좁은 집이었습니다. 소리는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시아버지 땅 얘기 또 나왔어. 진짜 지겨워. 팔리지도 않는 산 땅 가지고 매번. 거기까지 들렸을 때 유진이 돌아서다 복도 끝에 서 있는 만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화기를 등 뒤로 숨기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버님, 점심 차릴게요. 만수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는 천천히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지겨워. 그 말이 귓속에서 잠잠히 맴돌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는 더 험했습니다. 유진이 숟가락을 들면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 산 땅 이번 달에 세금 또 나왔잖아요. 그냥 파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나가고. 만수는 국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훨씬 크게 들렸습니다. 만수는 숟가락을 들었다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한술도 더 뜨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만수는 방문을 닫고 자리에 앉아 또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릎 위에 올려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고 복도 너머 아들 내외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아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사흘쯤 지난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더니 불 꺼진 거실.
너머 안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도연과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즘 우리도 무리잖아.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낫겠지.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만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발을 떼지 못했어요. 찬 마루바닥이 발바닥을 통해 무릎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질 소리만 서걱서걱 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며칠 후 도연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좋다던데. 유진이 옆에서 브로셔를 내밀었어요. 사진 속엔 환한 웃음의 노인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냐? 도연은 눈을 피했습니다. 유진이 대신 웃으며 말했어요. 아프기 전에 미리 좋은 데 가시는 거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은 생각보다 빨리 꾸려졌어요. 유진이 미리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수는 손수 챙기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오래된 시계, 그리고 그 봉투.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품 안에 직접 넣었습니다. 요양원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만수가 현관에서 잠깐 멈추었어요. 오래된 버릇처럼 손이 비밀번호 버튼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그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비밀번호 바꿨어요. 별뜻 없다는 듯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만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차에 올라 유리창 너머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내외가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만수는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집이 멀어졌습니다. 골목이 멀어졌습니다. 차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제야 만수는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무릎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손을 얹었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 소음만 창을 두드렸습니다. 평생 지킨 땅 문서를 손 아래 두고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요양원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천장이 낯설었고 이불 냄새도 낯설었어요. 복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그 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봉투가 올려져 있었어요. 차에서 내릴 때도 방을 배정받을 때도 직원이 이것저것 설명하는 동안에도 그것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식당은 7시에 열렸어요. 만수는 제일 늦게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판에는 흰죽과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죽 위에 숟가락을 얹어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덜 가신 탓에 나무들은 아직 앙상했어요. 드셔야 기운 나지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맞은편에 한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은빛이 섞인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분이었습니다. 옷매무새가 반듯했고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기품이 있었어요. 화려하다거나 젊어 보이려 꾸민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제대로 살아온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그런 단단한 품이었습니다. 강요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냥 툭 한마디 던지고는 자기 밥부터 먹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이 미지근했어요. 그래도 한 술, 두 술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윤정숙 여사였습니다. 정숙 여사는 먼저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식당에 오면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았고 먹고 나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만수는 평생 말이 없는 편이었는데 말 없는 사람 곁에 말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이상하게 덜 외로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숙 여사가 먼저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만수가 짧게 답했습니다. 경기도 쪽이요. 정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은요? 아들 하나 있어. 더 묻지 않았어요. 만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짧은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무렵 만수가 가장 힘들었던 건 시간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평생 몸을 놀리며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TV를 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복도를 걷다 보면 다른 어르신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괜히 어색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에 돌아와 봉투를 꺼내 들여다보는 것이 하루의 가장 긴 일과였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복도 끝 세탁실 쪽에서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숙 여사가 세탁물 바구니를 끌고 있었습니다. 바구니가 무거운지 한 발짝 당기고 멈추고 또 당기고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그냥 지나쳤다가 몇 걸음 만에 돌아섰어요. 아무 말 없이 바구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정숙 여사가 올려다보았습니다. 만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고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정숙 여사가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별거 아니오라고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당 자리에 앉으니 정숙 여사가 뭔가를 들고 왔어요. 만수의 셔츠였습니다. 어제 입으신 거 구겨진 것 같아서 다려봤어요. 맞는 사이즈인지 모르겠네요. 무심하게 말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수는 셔츠를 받아들고 한번 내려다보았어요. 구김 하나 없이 반듯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오래전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만수는 그것을 무릎 위에 얹어두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마당을 걸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날씨가 좀 풀렸네요 라고 했고 만수가 그러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었어요. 벤치 나무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여사가 낮게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이 자꾸 낯설어서. 만수가 정면을 바라본 채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정숙 여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지금은 그냥 자게 되더라고요. 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 화단 쪽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짧게 울고 날아올랐어요. 정숙 여사가 그쪽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기일에 자식들이 못 왔어요. 바쁘다고 해서. 만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 여사는 참새가 날아간 하늘을 아직 보고 있었어요. 혼자 차 한 잔 마셨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날따라 유독 길더라고요. 만수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날이 있었소.
두 사람은 그 말을 끝으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벤치 위로 햇볕이 조용히 쏟아졌습니다. 그 즈음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TV 앞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뉴스에서 잠깐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경기 외곽 일대 개발 호재, 지가 상승 기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수는 별 관심 없이 리모컨에 손을 뻗었어요. 정숙 여사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곳에 땅이라도 있는 분들은 좋겠네요. 만수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채널을 돌리지 않았어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정숙 여사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만수가 방에서 봉투를 꺼내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숙 여사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뭔가를 돌려주러 온 것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만수의 무릎 위 봉투가 보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숙 여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수가 잠깐 머뭇거리다 답했어요. 평생 지킨 땅 문서요. 정숙 여사가 다가와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빛바랜 서류였어요. 모서리가 닳고 접힌 자국이 여러 겹이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소중해 보이네요. 만수가 정숙 여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볍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수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쓸모없다는 말만 들어온 땅이었습니다. 세금만 나온다. 팔리지도 않는다. 지겹다. 그 말들 속에 살아온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소중해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에게서. 만수는 봉투를 다시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 여사는 눈치챘는지 못 챈 척하는 건지 조용히 맞은편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은 어두웠고 방 안에는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요양원에 처음 왔던 날 밤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 밤의 침묵은 차가웠는데 이 침묵은 조금 달랐어요. 따뜻하다고 말하기엔 이른 것 같았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마당 화단에 노란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고 아침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만수와 정숙 여사의 하루도 어느새 일정한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엔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오후엔 마당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다가 들어오는 것이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직접 만수를 찾아왔어요. 강만수 어르신, 손님이 오셨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낯선 얼굴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이 반듯했고 명함을 두 손으로 내밀었어요. 한국 골프레저 개발 사업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경기 외곽 일대 골프장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그 핵심 부지가 어르신 소유 토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만수는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계약금은 시세의 3배 이상으로 제한드리려 합니다. 거기에 골프장 운영 지분 5%도 함께 드리는 조건으로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만수는 받지 않았어요. 얼마요? 남자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만수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숫자를 듣고 앉아 있었어요. 남자가 당황한 듯 다시 한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만수는 끝까지 들은 뒤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소. 그것뿐이었어요.
남자가 언제 연락 주시면 바로 찾아오겠습니다라고 허리를 숙였지만 만수는 이미 문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만수는 서랍에서 딱 문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펼쳐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릎 위에 올려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쓸모없다, 짐덩어리다 소리를 들어온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숙 여사에게도 그날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오는데 원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어르신, 또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번엔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살짝 조심스러운 투였어요. 면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 유진도 있었어요. 유진은 손에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앞으로 나섰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전과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만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웬일이냐? 도연이 과일 바구니를 받아 탁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유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죠. 만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방도 새로 꾸몄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합니다. 유진이 거들었어요. 저희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아버님. 앞으로는 제가 잘 모실게요. 목소리가 촉촉했습니다. 눈가도 붉었어요. 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다시 알려주냐?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은 손에 쥔 손수건을 꼭 쥐었어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면회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만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땐 어디 있었느냐? 돈 냄새 맡고 이제 왔느냐?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또렷하고 낮았습니다. 도연이 아버지, 그게 아니라 하고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만수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다. 생각해보마.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일 바구니는 탁자에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자 정숙 여사가 마당 쪽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만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정숙 여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도 하지 않았어요. 나란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만수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왜들 왔는지 알 것 같소? 정숙 여사가 정면을 바라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셨겠네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만수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냥 햇볕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시행사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진행하겠소. 짧게 말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법무사였어요. 신탁 설정 상담 좀 받고 싶소? 시간 내줄 수 있겠소? 법무사가 물론이죠. 어르신하고 답했습니다. 만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야트막한 산자락이 보였어요. 평생 지켜온 그 땅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이 없었어요. 할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다녀온 날 오후였습니다. 만수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정숙 여사가 벤치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어요. 만수가 천천히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정숙 여사는 눈을 뜨개질에 두고 있었지만 고개를 살짝 돌려 인사를 했어요.
만수는 잠시 마당 끝 담장을 바라보다가 윗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숙 여사가 뜨개질을 멈추었어요. 정숙 여사, 만수가 낮게 불렀습니다. 정숙 여사가 만수를 바라보았어요. 만수는 봉투를 그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받아들어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작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도 아니었고 보석이 박힌 것도 아니었어요. 수수하고 작은 은빛 반지였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거창한 말은 못하겠소. 그냥 남은 세월 나와 함께 해주시오. 정숙 여사는 한동안 반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뜨개실이 무릎에서 스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오래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도 피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정숙 여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조용하게 치렀어요. 두 사람만 구청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으며 올려다보더니 빙긋 웃었어요.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세요. 만수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 여사가 작게 웃었어요. 드라마가 시작된 이후 만수가 처음으로 귀까지 붉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새 집은 골프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였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방 2개에 마루가 넓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만수가 짐을 들여놓다 거실 창 앞에 섰어요. 저 멀리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개발 공사가 시작된 땅이었어요. 포클레인이 흙을 파는 소리가 바람결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만수가 말했어요. 정숙 여사, 저기요. 정숙 여사가 다가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지키셨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만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신혼 일상은 소박했습니다. 아침이면 정숙 여사가 밥을 짓고 만수가 마당을 쓸었어요. 함께 밥상에 앉아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만수가 했어요. 오후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볕을 쬐다가 정숙 여사가 졸면 만수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집안이 조용했어요. 요양원의 조용함과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 여사가 문을 열었어요. 4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커다란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정숙 여사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딸도 서 있었어요. 어머니,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곧 모셔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사하셨다는 말 듣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정숙 여사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온 큰아들이 만수를 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말이 공손했어요. 딸도 눈가를 찍어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바빠서 자주 못 온 것뿐이지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숙 여사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초인종도 없이 문이 열렸어요. 강도연이었습니다. 유진도 함께였어요. 도연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낯선 두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정숙 여사의 큰아들도 도연을 올려다보았어요. 잠깐 공기가 굳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만수 쪽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저희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유진이 뒤따라 들어오며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정숙 여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두 분 다 잘 모시겠습니다. 정숙 여사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거실 구조를 훑고 있었어요. 정숙 여사의 큰아들이 도연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모시러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도연이 받아쳤어요. 저희도 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정숙 여사의 딸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재산도 있는데 왜 남의 자식들이 나서는 거예요? 유진이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남의 자식이라니요. 저희 아버님 재산은 저희 가족 거 아닙니까? 만수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두 집안 자식들이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만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 사람씩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도현, 유진, 정숙 여사의 큰아들, 딸. 네 사람 모두 서로를 향해 말하고 있었고 정작 만수와 정숙 여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숙 여사가 만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만수가 내려다보았어요. 정숙 여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그제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네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두 노인에게로 쏠렸습니다. 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앉아라. 네 사람이 어색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수가 한 사람씩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오늘 여기 온 게 우릴 보러 온 게 맞느냐?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걸 보러 온 거냐? 도연이 아버지, 그게 무슨 하려다 만수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만수가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산은 이미 정리해뒀다. 네 사람이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신탁이랑 기부로 처리했으니 여기서 가져갈 건 없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이 봉투에 손을 뻗으려다 멈추었어요. 정숙 여사의 큰아들은 입을 반쯤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정숙 여사가 천천히 두 자식을 바라보았어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요라고 했습니다. 정숙 여사가 딸의 손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잡지는 않았어요. 알고 있니?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여사가 낮게 말했어요. 그래, 알면 됐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알면 됐다. 그 말이 거실에 잠시 떠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네 사람은 각자 자리에 앉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 서류 봉투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수가 그 봉투 옆에 손을 얹은 채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신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신 겁니까? 만수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75인데 그것도 모르겠느냐? 도연이 말을 이으려다 멈추었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자식인데 자식한테 한 푼도 안 남기시는 게 맞는 건가요? 만수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바라보았어요. 며느라가야. 유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가 아버님 소리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 있느냐? 만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세금만 나온다고 했지. 지겹다고 했지. 그러더니 좋은 시설이라며 날 내보냈잖느냐. 유진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까지 바꿨으면서 자식이라고 하느냐.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숙 여사의 큰아들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당기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쓴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정숙 여사가 천천히 큰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큰아들이 시선을 맞추다 잠깐 피했습니다. 정숙 여사가 말했어요. 남편 기일 기억하느냐? 큰아들이 굳었습니다. 그날 혼자 차 한 잔 마셨다. 네가 바빠서. 큰아들이 어머니, 그건 하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그렇다고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면 너무한 거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 여사가 딸을 바라보았어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손수건이 자꾸 눈가를 찍었어요. 정숙 여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를 외롭게 둔 건 누구냐? 딸이 흐느꼈어요. 그 외로움은 누가 갚아주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네 사람을 한 번씩 바라보았어요. 도현, 유진, 정숙 여사의 큰아들, 딸. 넷 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말했어요. 우릴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돈을 모시겠다는 거였구나.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만수가 다시 말했어요. 오늘은 그만 돌아들 가라. 도연이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만수는 이미 창 쪽을 향해 돌아서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 여사의 딸이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았어요. 정숙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 여사는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시선이 딸의 어깨 너머 어딘가에 가 있었습니다. 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문을 나갔어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나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창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수와 정숙 여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탁자 위 과일 바구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어 부엌 한켠에 내려놓았어요. 정숙 여사가 다른 하나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탁자를 치웠어요. 그릇을 닫고 서류 봉투를 안방에 가져다 두고 소파 쿠션을 바로잡았습니다. 일상의 순서대로 움직였어요. 그것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부엌에서 말했어요. 차 끓일까요? 만수가 마루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럽시다. 주전자에 물 올리는 소리가 났어요. 만수는 마루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노을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 너머로 골프장 공사 현장의 불빛이 작게 반짝였어요. 정숙 여사가 찻잔 2개를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만수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찻잔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만수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코끝에 퍼졌습니다. 한참 만에 만수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소? 정숙 여사가 만수를 바라보았어요. 만수는 여전히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천천히 만수의 팔짱을 끼웠어요. 만수가 팔에 힘을 살짝 주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말했어요. 우리 남은 날만큼은 서럽지 않게 살아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노을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붉은 빛이 주황으로, 주황이 자줏빛으로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그 빛이 다 사그라들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찻잔이 식어가는 것도 몰랐어요. 어깨가 맞닿아 있었고 그 온기가 저녁찬 공기 속에서도 충분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만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며 불을 켰어요. 노란 불빛이 마루에 퍼졌습니다.
정숙 여사도 따라 들어오며 마루 문을 닫았어요. 두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냄비를 꺼내고 정숙 여사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소소한 소리들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냄비 뚜껑 부딪히는 소리, 도마 위 칼 소리, 가습을 켜지는 소리. 밖에서 보면 언덕 위 작은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오갔어요.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집 안에는 오랫동안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늦게 찾아온 것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저녁을 아무 말 없이 그러나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